많은 분들이 고등어 조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혹은 자주 드시고 계실 겁니다. 고등어는 두뇌와 심혈관에 아주 좋은 훌륭한 생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고등어 조림에 무심코 넣는 바로 그것은 50대, 60대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고등어 조림에 이것을 함께 넣고 조리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 급상승은 물론이고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며 급성 심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 관련 통계와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특정한 조미료와 잘못된 식습관을 지속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하게 저하된 사례들이 무수히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방식으로 고등어 조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시고 평소에 고등어 조림을 즐겨 드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1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 중년과 노년층에게 딱 맞는 안전한 자연 치유 비법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나와 내 가족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치명적인 사실을 그 누구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고등어 조림 양념 하나가 신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왜 병원에서는 경고하지 않는지 그 이면을 제가 오늘 솔직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지는 것보다 이미 병이 생겼을 때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의사들은 질병의 근본적인 예방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지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에 가면 진료실에 앉아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합니다. 그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의사가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보고 고등어 조림에 어떤 조미료를 넣었는지 일일이 확인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환자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검사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처방하고 더 나빠지면 투석 일정을 잡는 기계적인 진료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거대 의료 시스템의 이익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편입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 굳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재료들 속에 숨겨진 독성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고 평생 투석이라는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늘이 주신 신성한 선물이며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잘못된 음식을 넣어 그 소중한 기능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자연이 준 식재료 본연의 힘을 믿습니다. 잘못된 인공 조미료를 걷어내고 자연의 섭리에 맞는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잡하고 독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지혜로운 식탁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한 신장으로 활기찬 삶을 누리는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냄비 속에 들어가는 양념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파헤쳐드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세 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병원이 숨겨온 위험한 식탁의 비밀을 낱낱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무섭고 조용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통증을 가장 늦게 느끼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간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지만 신장은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치밀합니다. 콩팥 내부에는 통증을 감지하고 뇌에 전달하는 통각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신장 기능의 70%, 아니 80%가 망가져서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도 여러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등어 조림에 무심코 넣은 잘못된 양념들이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시설이자 생명의 필터입니다. 하루에 무려 20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쉼없이 걸러내고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정수시설의 미세한 필터망에 한번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소변을 보시고 나서 변기 안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변기물에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끈적하게 남아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눈물 섞인 경고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신장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몸속으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터가 망가지면 이 귀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숭숭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신장 성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심하게 붓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붓기가 심하다면 신장 기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몸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 몸이 퉁퉁 붓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저 어제 좀 늦게 잤거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조짐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이런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나 발이 유독 붓거나 소변의 거품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증상을 단 한 번이라도 느끼셨거나 평소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네 라고 짧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대답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비슷한 증상을 겪으면서도 설마 아닐 거야 하며 방치하고 있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병원을 방문하고 식단을 점검해야 한다는 아주 큰 경고이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경험을 정직하게 나누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는 요독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온몸을 돌며 심장을 공격하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여러분의 유연하던 혈관을 딱딱한 파이프처럼 만듭니다. 고등어 조림을 맛있게 드시는 그 행복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 속 미세한 혈관들은 과도한 나트륨과 인공 조미료의 공격 때문에 터져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장은 한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 장기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해도 인공적으로 만든 기계적인 투석 장치가 조물주가 만든 신비로운 자연의 콩팥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씩 매번 4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묶여 온몸의 피를 기계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은 여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참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전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신장이 다 망가진 후에야 투석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양념통부터 점검하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신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 뒤에 숨어있는 이 무서운 살인자의 그림자를 우리는 오늘 반드시 걷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사랑하는 이 몸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고등어 조림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3가지 치명적인 독소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사랑방에서 보내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집중을 놓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주방 속에 숨어있는 첫 번째 침묵의 살인자를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만드실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맛깔스러운 단맛과 윤기를 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설탕보다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액상과당이나 올리고당 그리고 요리당을 듬뿍 넣으실 겁니다. 아니면 마트에서 흔히 파는 저렴한 물간장이나 인공조미료가 가득 들어간 소스를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액상과당과 인공첨가물이 가득한 양념이 고등어의 단백질과 만나 뜨겁게 가열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혈관 속의 미세한 유리파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등어의 질 좋은 단백질이 액상과당과 만나 열을 받으면 화학적인 결합을 일으키며 이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당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신장의 사구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존재인데 이 날카로운 당독소들이 필터의 얇은 막을 사정없이 긁어놓고 상처를 입힙니다. 한번 상처 입은 사구체 필터는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결국 여과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재료들조차 잘못된 양념과 만나면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당뇨가 무서워서 설탕은 조심하시면서도 요리에 윤기를 내기 위해 쓰는 액상과당에는 관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과당으로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간과 신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을 조릴 때 이 액상과당이 열과 만나면 당독소 생성 속도가 수십 배로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생선을 드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파괴하는 유리파편을 매일 숟가락으로 떠먹고 계셨던 셈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구체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저 짜게 먹지 마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핵심은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나트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단백질과 결합한 변성된 당분, 즉 당독소입니다. 식품회사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값싼 액상과당과 각종 인공향료를 넣은 양념장을 만듭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화학물질들이 여러분의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의 미세 여과막을 서서히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선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성분표의 이름조차 생소한 화학 용어들이 가득 적힌 저가형 간장이나 조미료 소스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양념들은 신장의 세뇨관을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먹을수록 여과막도 분해할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를 지나 70대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신장은 이미 노화로 인해 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독소라는 강력한 적이 매일 식탁을 통해 침입한다면 신장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등어 조림을 먹을 때 느끼는 그 달콤하고 짭짤한 감칠맛은 사실 신장이 보내는 비명을 가리는 위험한 유혹입니다. 신장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무심코 사용했던 그 액상과당 한 스푼과 인공조미료가 누적되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투석을 시작해야 할 때 비로소 그동안 뭘 드셨길래 이 지경이 됐나요? 라고 묻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양념통에서 정체불명의 시럽과 저가형 인공 양념장들을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죽이는 독입니다. 특히 고등어처럼 열에 민감한 생선 요리를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이 준 고등어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인공적인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양념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한 아침을 보장할 수도 있고 평생 투석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여러분을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평소에 요리하실 때 윤기를 내기 위해 요리당이나 액상과당을 자주 사용하셨다면 그것이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을지 지금이라도 꼭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똑똑해져야 합니다. 남들이 다 쓰니까, 마트에서 세일하니까 라는 이유로 내 몸을 망치는 독을 주방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가짜 단맛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고등어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강한 조리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한 걸음씩 투석실로 가까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도록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에서는 이보다 더 교묘하게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두 번째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시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인자인 가짜 단맛의 무서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 주범을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짭조름한 조림 요리와 뜨끈한 국물입니다. 하지만 고등어 조림을 드실 때 여러분이 무심코 함께 올리는 그 반찬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문자 그대로 폭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나트륨 폭탄의 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등어 조림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시는데 여기에 묵은지 김치찌개나 짭짤한 된장찌개를 곁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신장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식사 방식입니다. 고등어 조림은 이미 그 자체로 상당량의 간장과 고추장 그리고 소금이 들어간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짠맛인 찌개나 묵은지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속으로는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 섭취량의 2배 혹은 3배가 넘는 양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나트륨이 혈관 속으로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혈액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주변의 수분을 급격하게 빨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부피가 순식간에 늘어나고 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압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신장의 사구체를 정면으로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얇고 섬세한 실크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고혈압의 파도는 이 섬세한 실크 조직을 사정없이 찢어놓고 터뜨려버립니다. 한 번 터진 미세혈관은 다시는 붙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흉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신장은 필터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특히 50대와 60대를 넘긴 분들은 이미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압력 변화에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어제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고 오늘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부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그저 싱겁게 드세요 라는 뻔한 소리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고등어 조림과 김치찌개의 조합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방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한다고 해도 식탁 위에서 쏟아붓는 나트륨 폭탄 앞에서는 약도 무용지물입니다.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혈액량을 더 늘려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가중시키는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고등어 조림을 드실 때 찌개나 짭짤한 장아찌를 습관적으로 곁들여 오셨다면 이제는 그 치명적인 습관과 작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신장을 위해 이 나쁜 식습관을 오늘부터 반드시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끝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끝이라는 한 글자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장을 파괴하던 과거의 무지함과 결별하고 건강한 여생을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댓글이 모여 우리 모두가 병원 침대가 아닌 식탁 위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묵은지나
오래된 장류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성분도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어 자체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인성분이 이런 짠 양념들과 결합하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수십 배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스스로를 혹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장례 문화나 모임 등에서 제공되는 자극적인 식단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회적인 관계나 입맛의 유혹 때문에 평생 투석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무심한 한 끼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고등어 조림과 김치찌개의 조합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신장 여과막을 하나 더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트륨이라는 소리 없는 암살자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신장을 찢어놓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숟가락을 멈추고 식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신장이 완전히 멈춰서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저 지켜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나트륨보다 더 교묘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신장을 공격하는 세 번째 주범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나트륨 폭탄의 위험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의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저지르는 마지막 세 번째 주범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성을 들여 만든 고등어 조림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아까운 마음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까지 몇 번이고 다시 데워서 드실 겁니다. 알뜰하게 살림하시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미덕인 이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처참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치명적인 독소의 정체인 산화된 오메가3 지방산, 즉 과산화지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인 고등어에는 우리 몸에 너무나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성분은 열과 공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처음 조리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은 고등어 조림을 식혔다가 다시 가스레인지에 올려 펄펄 끓이는 과정을 반복하는 순간 고등어 속의 좋은 기름은 산소와 결합하여 무서운 독성 물질인 과산화지질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체 건강을 위해 먹었던 보약이 주방의 열기 속에서 순식간에 신장을 갉아먹는 산성 물질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산화된 기름이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극심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지나가고 혈관이 실타래처럼 엉겨있는 신장의 사구체에 이 독소가 도달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에 녹슨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독소들은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신장은 혈액이 아주 부드럽고 맑게 흘러가야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끈적하고 독한 산화기름이 계속 들어오면 필터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결국 신장이 쪼그라드는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까워서 먹었다가 오히려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내고 평생 투석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여러분의 신장 수치가 나빠졌을 때 그저 단백질을 줄이세요 라거나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말만 할 뿐이지 여러분이 어제 먹은 그 남은 고등어 조림이 원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검사 결과지에 나타난 숫자로만 여러분을 판단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압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내 몸의 가장 귀한 장기를 망가뜨리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속의 항산화 시스템을 붕괴시킵니다. 신장은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한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신장은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릅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은 바로 신장이 이 산화된 기름을 감당하지 못해 내뱉는 신음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어제 먹은 음식이 조금 자극적이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콩팥을 되돌릴 수 없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끼지 말아야 할 때를 아셨으면 합니다. 고등어는 반드시 조리한 즉시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남았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고 평생 투석을 피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장 하나를 이식받거나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는 비용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남은 고등어 한 토막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투자이고 내 자녀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병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는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주방의 습관을 바꾸어 건강한 신장을 100세까지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아끼는 미덕보다 내 몸의 필터를 아끼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무서운 주범들을 어떻게 우리 몸 밖으로 밀어내고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연 치유의 비결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신장이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기적 같은 방법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들이 그토록 치명적인지 우리 몸속 미세한 세계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하고 신비로운 여과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주 미세하고 고운 실크로 만든 채와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장 하나당 무려 100만 개가 넘는 이 작은 채들이 촘촘하게 박혀서 하루 200리터의 혈액을 쉼 없이 거르고 있습니다. 이 사구체라는 실크체는 너무나도 섬세해서 아주 작은 압력이나 독성 물질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 조림에 무심코 넣은 액상과당과 가열된 단백질이 만났을 때 생기는 당독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독소들은 혈관 속을 타고 흐르며 마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나 거친 모래알처럼 변합니다. 이 유리 파편들이 혈류를 타고 신장에 도착하면 그 부드러운 사구체 여과막을 사정없이 긁어놓고 구멍을 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먹은 찌개에 과도한 나트륨이 더해지면 혈압이 급상승하며 이 상처 입은 여과막에 엄청난 수압으로 혈액을 밀어붙입니다. 상처난 실크체의 강한 물줄기를 계속 쏘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채는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고등어를 다시 데워 먹으면서 발생한 산화된 기름인 과산화지질이 들어오면 상황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이 끈적하고 독한 산화기름은 마치 녹슨 기계기름처럼 사구체의 미세한 구멍들을 꽉 막아버립니다. 찢어진 곳은 더 찢어지고 막힌 곳은 부패하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구체라는 조직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선물한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찢어지고 파괴된 사구체는 스스로 재생되거나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0만 개의 채 중에서 하나가 죽으면 남은 채들이 그 일을 대신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받는 혈액 검사 수치인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상당수의 채가 파괴된 후에야 나쁘게 나타납니다. 의사들은 수치가 나빠지면 그때서야 관리를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사구체가 처한 비극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차가운 파괴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평생 투석이라는 것은 결국 내 몸의 자연적인 체가 모두 망가져서 기계로 만든 인공체에 내 생명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인 콩팥을 위해 작은 다짐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신장이 얼마나 연약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내 몸의 필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신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두 글자를 적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콩팥을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식탁 위에서의 선택을 바꿀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의 대사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사구체가 망가지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지며 심장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등어 조림 한 끼의 잘못된 습관이 단순히 신장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이 내 몸의 미세한 사구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되길 바랍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사구체가 다 파괴되기를 기다려 투석 기계를 돌릴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을 통해 스스로의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자연치유의 핵심은 파괴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의 정수기 필터를 더 이상 날카로운 당독소와 나트륨의 압력으로 찢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상처 입은 신장을 어떻게 달래주고 다시 평온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해드린 대로 망가진 신장의 길목을 청소하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기적같은 자연치유의 해결책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결코 비싸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사구체가 파괴되는 무서운 원리들을 들으시느라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고치고 회복하는 놀라운 자연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지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3단계 기적의 솔루션입니다. 이 방법은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독소의 통로를 차단하는 제거의 단계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주방 선반에서 정체불명의 액상과당이나 인공조미료가 들어간 저가형 양념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찢는 유리파편입니다. 또한 아무리 아까워도 고등어 조림을 2번 이상 다시 데워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산화된 기름은 신장에 끈적한 녹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비우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몸의 필터를 더럽히던 주범들을 먼저 몰아내야 신장이 비로소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을 살리는 자연의 식재료로 대체하는 단계입니다. 고등어 조림을 하실 때 인공적인 단맛 대신 우리 땅에서 자란 무와 양파를 아낌없이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한국의 무는 신장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천연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신장의 해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냄비 바닥에 물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리면 무의 시원한 성질이 고등어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신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여기에 항염작용이 뛰어난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으십시오. 이것들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설탕 한 스푼 대신 정성이 담긴 채소의 단맛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구체를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남은 노폐물을 안전하게 씻어내는 보충과 배출의 단계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무엇을 마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가심으로 달콤한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 환자나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일 주스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고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따뜻한 보리차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성질이 평온하며 이뇨작용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식후에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에 남은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여러분, 자연치유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조물주가 만든 우리 몸의 섭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짜 음식을 버리고 자연이 준 진짜 음식을 채우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정화하는 이 3단계 법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서서히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여러분의 신장도 다시 맑은 피를 걸러내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이 아니라 따뜻한 식탁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치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등어 조림 뒤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평생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침묵하는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소리에 정성껏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가족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이라는 차가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진정한 자연치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그날까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신장의 또 다른 신호를 다룬 추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